뭘 따져봐야 될지 정산 비율, 계약 기간, 표지, 프로모션, 선일색, 2차 저작권, 이 바닥의 전문가인 안녕하세요. 로맨스 작가 빵문입니다. 오늘은 공약을 지키러 왔습니다. 원래 이 순서가 아니야. 내가 원래 딴 걸 하려고 했어.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이 계약에 관련된 게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서 계약할 때 뭘 신경 써야 되는지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공약을 지키는 빵문이, 빵문이를 국회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랜만에 춤 좀 춘다. 이제 우리가 투고를 했어. 그리고 투고에 성공을 했대. 나랑 계약하재. 내 책 내준대. 이러면 얼마나 기뻐요. 컨택이 왔어. 작가님 책 내드릴게요. 우리랑 계약해요. 막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내 책을 알아봐주는 당신과 계약하겠어요. 우리 막 바로 사인하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신인 작가의 빙의를 해볼게. 내가 이제 재미로 취미로 막 썼어 글을. 근데 이게 돈을 벌 기회가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프로 작가가 되는 거잖아요. 취미로 쓰다가 프로로 넘어오거나 아니면 뭐 진짜 작정하고 출간 작가가 되거나 어쨌든 프로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의 세계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을 얼마나 벌어주느냐는 거거든. 출판사도 이 작가한테 이 작품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작가도 내 작품을 팔아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들뜬 마음은 알겠어. 출간, 나도 이제 출간 작가가 된 거야. 막 그러면서 들뜬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 냉정해집시다. 우리 냉정해져야 되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계약하기 전에 뭘 따져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가 뭐 이렇게 생겼어.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요. 보통은 이렇게 제목이 명시되고요. 이거 근데 보여주면 안 돼. 제목이 명시되고 그 다음에 작가가 갑이야. 보통 작가가 갑입니다. 우리 을생활 너무 많이 해서 잠깐 까먹었지. 작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이 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출판사가 갖고 하나는 작가가 갖는 거예요. 계약서는 대충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뭐부터 살펴봐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정산비를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산비라는 건 출판사랑 나랑 몇 대 몇 갔는지. 그때 내가 저 영상에서 말했어요. 생각이 안 나. 그거 뭐지? 맞아. 웹소설 작가 되는 법. 작가 되는 법에서도 정산 비율 같은 거 얘기를 했잖아요. 계약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게 되는 건 아무래도 정산 비율입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물어봐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딱 성공했어. 작가님 우리랑 계약해요. 이렇게 투고 성공 메일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바로 계약서 사인해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내가 투고를 A 출판사, B 출판사, C 출판사 다 동시에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 군데에서만 연락이 올 수도 있지만 여러 군데서 막 올 수 있잖아. 내 작품 좋다고. 그러면 계약 조건들을 받아보고 어떤 출판사가 내 소설을 잘 팔아줄지 골라서 가는 겁니다. 근데 뭐 한 군데에서밖에 연락이 안 됐으면 고를 수 있는 그런 건 없겠지. 근데 계약서를 받기 전에 지금 제가 말하는 7가지 정도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겁내하지 마. 내가 사인을 하기 전에 얼마든지 여러 질문을 던져야 되고, 출판사 입장에서도 그거를 뭐 귀찮아하거나 그러지 절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꼭 확인하고 계약서의 사인은 맨 나중에 제일 조건 좋은 출판사랑 그렇게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첫 번째, 정산 비율. 이거는 좀 바뀌어요.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은데, 판타지 무협 남성향 쓰시는 분은 7대3 이하로 안 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작가가 7이야. 항상 작가가 많이 갖는 게 갑이니까. 그리고 현대 로맨스 같은 경우는 보통 6대4래요. 저는 현대 로맨스나 판타지 무협을 안 쓰니까 이거를 제가 직접 계약해본 거는 아닌데, 나도 로맨스는 썼구나. 어쨌든 보통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 판타지 무협 같은 경우는 6대4나 5대5는 절대 계약을 하지 말라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지금은 이게 기본이다, 뭐 이게 상식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1년 뒤 지나고 2년 뒤 지나면 또 모르죠. 근데 지금 현재는 판타지 무협은 7대3이 기본이고, 현대 로맨스는 6대4. 로맨스 판타지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장르도 6대4로 기본으로 시작하고 신인한테 7대3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보통 신생 출판사입니다. 로맨스 같은 경우에 종이책 찍는 경우에 5대5로도 계약해요. 저는 종이책 보장 인쇄를 2,000불을 받고 5대5로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계약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 출판사는 6대4인데 신생 출판사는 7대3이래. 그러면 막 이렇게 내가 플랫폼 수수료 30% 뗀다고 가정했을 때 100원짜리 하나 팔면은 7대3 때 내가 49원 받거든? 근데 6대4일 때는 42원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7대3이 훨씬 낫네. 그럼 나는 신생이라도 내가 정산 비율 좋은 데로 갈래. 그래도 돼. 작가님의 선택이에요. 그래도 되는데 신생 출판사가 모든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출판사를 고를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출판사가 얼마나 내 작품을 잘 팔아주느냐야. 플랫폼 영향력이 얼마나 빵빵한지, 프로모션 얼마나 잘 따는지, 2차 독점 잘 뚫는지, 표지랑 교정이랑 얼마나 잘 보는지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근데 신생 출판사들은 작품 종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살펴볼 자료나 그런 것들을 좀 찾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정산 비율에 따라서도 조금 중견이랑 신생, 대형이랑 신생 어떤 걸 선택하기는 작가님이 결정하는 거지만 내 작품의 정산 비율보다 중요한 건 출판사의 다른 면모가 더 크다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7대3이든 6대4든 이게 총 매출인지 순 매출인지 전체 판매액인지 이거 다 계약서마다 말이 달라. 근데 보통 플랫폼 수수료 뗀 나머지를 그렇게 출판사랑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될 것 두 번째, 계약 기간이 몇 년인가. 보통 독점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보면 배타적 전송권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출판사랑만 계약해야 된다는 거야. 그 작품 뭐 당연한 거지. 근데 그런 게 항상 명시돼 있어요. 독점 기간이 몇 년인지, 이 작품을 이 출판사에서만 파는 기간이 몇 년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보통 3년 이상이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즘 2년인데도 있더라. 근데 그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1년에 한 번씩 자동갱신돼. 내가 딱히 작가가 나 이 출판사 아무래도 이 출판사 그만하고 내 좋은 작품 좀 구작이긴 하지만 다른 출판사랑 다시 해봐야지 라고 하면은 그 계약 끝나기 전에 작가가 먼저 이렇게 알려주고 그거 계약 해지한다는 거를 하면 된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내가 내버려 두는 한 그런 독점 계약 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에 계약 때 확인해야 될 것 세 번째, 프로모션 심사를 어디에 넣어줄 것인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웹소설은 무조건 프로모션이야. 작가님 작품을 이북으로 출간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딱 오잖아? 그러면 약간 경계해야 됩니다. 이북은 내기 대땅 쉬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북도 못 내신 작가 지망생님들이 있을 텐데, 근데 어쨌든 계약을 하고 글을 쓰다 보면 알겠지만 이북을 내는 거는 쉬워요. 이북을 내는 데는 별로 돈이 안 든단 말이야. 근데 이북을 내면은 이북을 내고 프로모션을 못 받으면 작품이 안 팔려. 아무리 잘 써도 작품이 안 팔려.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받고 노출이 돼야 되는데 카카오 페이지에 기다리면 무료, 네이버에 또 이름 바뀌었더라? 멸만모? 그런 것들도 다 심사를 봐야 돼요. 리디 들어가는 거 프로모션 심사 다 봐야 돼. 정말 네임도 아니고 진짜 브랜드 MG 그거가 있어서 그렇게 넣어주는 작품 아니면 거의 다 심사야. 초보 작가들한테 진짜 다 심사야. 공모전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출판사에서 내 거를 어디다가 넣어줄 건지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나는 기다모 들어가고 싶은데 내 거 리디에 넣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느 프로모션 들어가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해. 근데 저런 거 있어. 내가 투고는 성공했어. 무료 연재했는데 선작이 한 3,000밖에 안 나왔어. 그래도 내 거 출간해준다는 출판사한테 컨택이 와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선작 3,000인데 내가 카카페 기다모를 너무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내 거 넣어주세요. 말은 할 수 있어. 근데 될 확률은 굉장히 떨어져요. 반대로 출판사가 내 거 선작 3,000밖에 안 되는데 카카페 기다모 넣는다는 거야. 그것도 조금 넣어줄 수는 있겠지. 신생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넣을 수 있는데 대형이나 중견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심사 보낼 수 있는 작품 종수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좀 생각해보고 내가 원하는 프로모션이 뭔지, 그 출판사에서 그거를 넣어준다는지 안 넣어준다는지, 넣어주는 것과 또 그 프로모션이 된다 안 된다는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건 다 플랫폼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거니까. 아이씨, 플랫폼이 갑이야 진짜. 무슨 작가가 갑이냐. 그리고 확인해야 될 거 네 번째, 표지를 어떻게 해주느냐. 표지 요즘 엄청 중요해졌어요. 옛날에도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표지가 점점 중요해져서 표지 보고 들어가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댓글에도 베스트 댓글에 표지가 너무 예뻐서 들어왔어요. 이 일러스트 작가님 그림 좋아하는데 너무 예뻐서 들어왔어요. 이런 게 많아요. 일러레 작가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진짜 유명한 분들은 지금 벌써 1년, 2년 계약이 다 차 있어. 좀 유명하거나 그런 분들은 그게 다 차일 정도로
표지가 중요하고 일러의 작가님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일러의 작가님들이 이 외주 단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지를 일러스트 표지 해드릴게요. 아니면은 디자인 표지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일러스트 표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출판사들은 그 예산이 정해져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예산은 1,000원인데 내가 원하는 금손 작가님은 표지 그리려면 2,000원은 있어야 된대. 그럼 어떡해? 작가가 부담하라고 나오는 출판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지를 어느 정도로 해주는지, 내가 정말 일러스트 표지 빵빵하게 받고 싶은데 그 출판사는 어떤 일러스트를 뽑는지 그거 알아보면 되지. 네이버나 카카오 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리디 들어가가지고 그 출판사 이름 검색해보면 그 출판사에서 출간한 작품들이 쭈르륵 나와요. 그럼 표지 스타일들을 쭉 보면 대충 얼마의 예산을 표지에 쓰는지 딱 나옵니다. 그거 확인해야 된다. 요즘 표지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5번째, 선인세가 있느냐 없느냐. 요즘 거의 다 선인세 있지. 근데 선인세 막 2,000, 뭐 1,000 이렇게 크게 땡길 거 아니면은 보통 100만 원에서 좀 적게 주면 50만 원? 근데 이거 말 그대로 선인세예요. 이거 받기 싫어서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첫 달 매출 인세 들어야 되는데 선인세 100만 원 까고 내가 첫 달 매출 120만 원 받았는데 선인세 100만 원 받았다 쳐? 그러면 첫 달 인세 내 통장에 20만 원 꽂힌단 말이야. 그거 싫다고 선인세 안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선인세가 얼마인지, 얼마를 주는지 이것도 확인해 봅시다. 그 다음에 6번째, 교정, 수정, 리뷰 얼마나 보는지. 이게 출판사마다 다 달라요. 어떤 데는 교정 진짜 빡세게 봐. 내가 너무 표정에서 드러났나? 내가 그런 걸 별로 즐기지 않는다는 걸. 교정을 막 계약서 이렇게 쓰면 언제까지 완결고를 넘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적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완결고를 내가 보내. 그럼 출판사에서 교정을 봐서 나한테 줘. 그럼 내가 또 막 겁나 고쳐가지고 또 2교를 보내. 그러면 또 그쪽에서 막 해가지고 또 와. 그러면 막 3교를 보내. 진짜 정말 막 이거 되게 많이 하는 출판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작가님들도 있고 그거를 별로 내켜하지 않는 작가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좀 나는 수정 보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넌지시 얘기할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좀 넌지시, 결례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조심스레 던져보는 편입니다. 난 왜 이렇게 수정이 싫은지 몰라. 근데 수정을 하면 할수록 작품 질이 좋아지기는 해요. 좋아지긴 해. 어쨌든 난 그렇다고. 그리고 중간 리뷰, 작가가 이제 계약하면 무료 연재 내리고 혼자 쓰잖아. 벽 보고 쓰잖아. 계속 끝까지 무료 연재하는 경우는 진짜 드물거든요. 이거 너무 많이 보여. 그렇게 벽 보고 쓰게 되면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이게 정말 재밌는지, 이게 진짜 팔릴지 이러면 막 되게 고민이 많아져요. 무료 연재 할 때도 독자님들 댓글 때문에 이렇게 좀 귀가 팔랑거린다 하잖아? 근데 벽 보고 쓸 때도 되게 의심이 많아지고 막 불안해. 그리고 되게 사람이 비관적이 된다? 그럴 때 이 바닥의 전문가인 담당자님한테 원고를, 중간고를 딱 보내줘서 칭찬을 막 받으면 내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 뭐 칭찬 아닐 수도 있지. 어머! 별일 아니었습니다. 잠시 온 매무새를 다듬었어요. 그래서 중간 리뷰를 이렇게 받고 싶어. 근데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계약서에 그런 거 안 적혀. 그건 담당자님들마다 달라요. 그 에디터님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넌지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좀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도 계약 전에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2차 저작권 수익 분배율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세요. 요즘에는 웹소설 잘 되면 웹툰화로 많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잘 돼서 드라마화 될 수도 있고 이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쓴, 내가 쓴 이 멋진 작품이 원천 스토리가 돼가지고 막 세계로 막 상상만 해도 좋구만. 막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계약서에 보면 나는 일단 연재, 유료 연재하고 플랫폼 들어가고 막 그런 웹소설로만 생각하니까 2차 저작권에 대해서는 잠깐 까먹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확실히 해두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내 소설이 대빵 잘 되기를 빌며 2차 저작권 수익 분배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 봅시다. 지금까지 한 7개를 다뤘는데요. 더 궁금한 게 많을 수도 있고 내가 더 작가 개인이 중시하는 부분 있잖아. 그런 것들도 물어보세요. 계약하기 전에.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도 좀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출판사에 바로바로 물어봐도 돼. 그런 거를 좀 물어볼 때 신인 작가님들은 좀 되게 내가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이런 거 대답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게 막 결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많은데 정말 정 고민이 된다면 작가 커뮤니티 같은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계약서도 너무 달라. 표준 계약서
교과서가 있다고 하는데 막상 받아보면 조금씩 문구도 다르고 되게 이해 안 되는 단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작가 커뮤니티 가서 아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세요 선배님들 하면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요. 작가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아 나도 그런 걸 좀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빌며,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 안 될 수가 없지. 이거 진짜 꿀팁 대방출이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과 공유, 알림이야 알람이야 어쨌든 그거 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